원들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따 소개시켜주겠지만은 이제 일본도 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그만 나오고 싶죠 해서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킨집 차리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퇴직연금 가지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치킨을 구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치킨을 하려니까 그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거나.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예비 은퇴자입니다. 우울하다고 그래요. 노후 준비 못하는 일, 아까 설명드렸죠. 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들. 당장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길거리 가다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 보고 잠자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잠 안 자면 정신병자 되죠. 그래서 애들이 한국에 정신병이 걸린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무조건 애들한테 9시간 이상 재우라고 그래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래야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애가 창의성이 길러지고. 한국은 애들한테 잠을 못 자고 가르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학원에 가서 정말 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한국일까? 예? 이건 망하는 거예요. 애들을 정신병자 만드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잠을 안 자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가끔 베트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교육이에요. 탤런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수능 시험에 맞춰 있기 때문에 애들을 정신병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 교육입니다. 유태인 교육은요, 다 천재라고 가르쳐요. 너는 발레리나의 천재구나. 너는 미술의 천재구나. 수능 시험에 맞춰 있는 게 아니죠. 너는 스포츠의 천재구나.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국은 다 수능 시험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수능 시험 1점 하나 가지고 너는 무슨 대학 가고 너는 무슨 대학 가고 이런 한심한 바보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에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부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 대부분요, 도덕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요. 어떻게 돈을 벌을까? 어떻게 벌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공부 잘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난 투자를 잘했다. 나는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가졌다. 공부 잘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이 틀리지 않았죠? 공부 못할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외우셔야 돼요. 사교육을 그만두면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사교육을 그만 뭐 가지고 올까? 대강에서 아이가 일단 행복하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죠? 경제적 독립되죠? 부모가 노후 준비하죠? 출산을 준비하죠. 결혼도 하고 애가 행복하니까. 한 명 낳고 2명 낳죠? 결혼 안 하는 사람 결혼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취업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두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과 자본 얘기했듯이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남의 밑에서 아이를 일하라고 가르칩니까? 왜 네가 주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취직하라고 가르쳐요. 취직은 내가 창업을 하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하기 귀찮거나 하는 사람이 취직하는 건데, 한국은 취직이 안 되면 창업을 하라고 그래요. 할 수 없어 창업하라고 합니다. 정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나는 아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국은 엄마들이 너 취직해라, 공무원 해라 가르쳐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 애가 뭐가 못나서 평생 남 밑에서 일합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젊은 친구가 한 10살 되니까 아저씨가 왜 메리츠에서 일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하죠? 아저씨도 바보였다. 회사를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늦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취직을 하는 거는 내가 이 다음에 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아니면 대학교 때 차리는 것도 괜찮아요. 내 주위에 그 부자들 보면 다 공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취직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재앙인 거예요. 스타벅스 엄청나게 크죠? 스타벅스는 그 두 부가 동시에 잘렸습니다. 직장에서. 그 스타벅스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창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창업하면 위험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면 보니까 200대 1, 300대 1이래요. 그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100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한데 어느 게 확률이 좋습니까? 창업이 훨씬 좋죠. 근데 창업에서 잘 되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40%예요. 근데 한국은 6%, 일본 3%, 또 이겼습니다. 일본. 근데 너무 안심하죠. 근데 중국은 1년에 새로 생기는 회사 숫자가 550만 개예요. 한국은 한 10만 개 정도 되죠.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한국보다 자본주의 나라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돈 벌라고 가르치지 않고 잘리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안 잘리기 위해서. 너무도 비참한 거죠. 그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부모가 써놓은 자격증 지금 공무원. 이게 그런 거예요. 짧게 안정되게 하라는데 안정되지가 않아요. 가난하게 되는 게 개런티 된 겁니다. 한국 경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태까지 다른 그 세계가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경쟁력이냐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이 되는 거는 당생을 못 합니다. 모험생이 돼요. 모험생. 애가 엉뚱해야 되고 그 돌발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능 시험을 나쁘게 보아야 되고요. 많이 놀아야 돼요. 잠을 많이 자야 되고 많이 놀면은 이것저것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왜 안 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당에서 본 스토리 얘기해 줄게요. 아침마당에 봤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정말로 꼴찌를 했답니다. 반에서. 왜 꼴찌를 했느냐? 댄스를 개척했대요. 댄스를. 춤을 좋아했는데 그 대학교를 못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덴버인가요? 콜로라도인가 하여튼 유타구나. 유타에서 그 한국의 노량진에서 파는 컵밥을 푸드트럭으로다가 장사를 했대요. 그 사무실 많은 데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은 장점이 뭐예요? 춤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춤을 췄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갖고 그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창업을 같이 하자. 동업하자.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또 한 친구는 최근에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건데 여러분들 더 반찬이라는 회사 아세요? 저는 한국에 와서 반찬을 온라인으로 시켜 먹는데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문하면 그 다음날 우리 집 앞에 반찬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 친구도 게임에 미쳐갖고요.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반찬을 팔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됐죠. 그래서 6년 만에 그
그거를 그 동원그룹에 300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로 취직도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그 만약에 그 대기업에서 서울대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거기 취직해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그걸 다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30년 걸리거든요. 근데 월급도 별로 안 되죠. 근데 이 친구는 300억에 팔았죠? 그리고 거기 이사잖아요. 29살이. 어떤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너무 바보 같은 라이프를 살았죠. 나머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공부를 잘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돈을 다 바친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라이프를 산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면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애가 잘 될 확률은 어떤 확률이 높을까? 자유로운 생각, 투자를 잘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를 깨닫고 노동과 자본의 가치라는 그런 근본적인 깨닫는 거 훨씬 잘하는데 무조건 수능시험 잘 봐라 하는 교육은 최악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교육인 겁니다. 근데 돈 다 써버린 거죠. 빈부격차 굉장히 심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심할 겁니다. 왜냐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을 택하죠. 그냥 수능시험만. 그래서 그 학원에서 밤 11시, 12시까지 그게 유일한 자기의 경쟁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다 빈곤층으로 될 겁니다. 남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는 사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커버거 같은 사람이죠. 페이스북에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아까 얘기 더반찬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반찬에서 일하는 만든 사람의 그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월급 조금 받고요. 노인층이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1인 가구 늘어날 거고요. 굉장히 다른 라이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헬스케어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상적인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서요.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은퇴할 때부터는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게 위에 거예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해요. 왜냐면 과외하고 돈을 다 써버리니까 엄마도 경쟁력이 없고 아빠도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빚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 빚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이미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 와서 보면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가난하게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저는 한국에 왔는데 저는 노후가 준비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투자가 됐고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게 죽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를 비싼 거 삽니다. BMW. 그리고 크레딧 카드도 막 서너 개씩 돼요. 그럼 막 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가끔 악담을 합니다. 그 차를 자꾸 팔려고 그러니까 BMW 같은 거 산 친구가 있는데 감춰요. 저한테. 욕 먹을 것 같아요. 커피도 잘 못 사 먹습니다. 그럼 커피 먹는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차도 막 2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 3년 반 됐지만 아직 차가 없습니다. 지하철 1,200원인데 세계에서 제일 싸요.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가끔 가다가 제 옛날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사장 아니냐? 뭔데? 근데 어떻게 지하철 타고 다니냐? 너무 안심한 거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 어느 게 더 경제적인 거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노후에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뭐냐, 한국의 문제가 체면이에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한테. 너 후시차 타고 다니면 호텔에 갔을 때 발레도 안 해준대요. 그럼 차가 없으면 되잖아요. 생각이 발상이죠. 그러면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요, 제가 아니지만 아직도 과연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바꾸기 힘들어요. 겉으로 다 끄덕끄덕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60대 되고 70대 되면 압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백 사고 비싼 차 사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지금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우리 와이프는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그만 좀 하래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카드에 썼습니다. 이렇게 너 졸업 선물로 아빠가 펀드 사줄게. 근데 우리 와이프가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몰래 면세점을 가본 모양이에요. 몰래 사갖고 애 가방을, 디자이너 가방을 산 거예요. 근데 카드를 딱 우리 아들한테 줬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서 이 가방을 갖다 딱 준 거예요. 너무 비싼 가방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저걸 주식으로 줘야 되는데 왜 가방을 샀을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애한테 가방을 사주냐? 왜 소비의 즐거움을 가르치냐? 투자의 즐거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랑 좀 아기먼트가 있었습니다. 좀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다행히도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나의 즐거움을 뺏어가세요? 내가 돈 벌어서 살 건데. 그래서 근데 우리 와이프 기분이 좀 나빴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 내려갔는데 미국 신문에 USA Today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베스트 선물 아들한테 졸업하는 미국의 졸업 시즌이니까 베스트 선물이 뭐냐고 어드바이스 한 거예요. 선물을 사주지 말고 그 선물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줘라. 그래서 당장 어카운트를 여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와이프에 줬지. 봐,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거예요.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애한테 차를 사줍니다. 애가 돈을 벌어서 차를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죠. 가장 발목 같은 거. 너 기죽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어렸을 때는 기가 죽는 거 괜찮습니다. 기가 죽어야 애가 그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기가 안 죽은 애는 늙었을 때 기가 죽어요. 그때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기가 죽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늙었을 때 기가 죽는 게 문제죠. 그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거꾸로 갔네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몇 가지 그게 있습니다. Pay you first예요. 내 월급, 그 다음에 용돈 생긴 거, 그런 걸 가지고 나부터 내 노후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 투자할 돈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쓰고 나니까 없죠. 자기한테 먼저 pay you first예요. 그리고 자기 월급의 10%는 무조건 인더보다 주식 사주는 거죠. Saving now, power later라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콩 얘기 들었잖아요. 콩이 100알 있는데 100 다 쓴 사람, 50만 가지고 50을 땅에 심은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지금 100불, 10불 아낀 게 만원, 2만원 아낀 게 나중에 그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아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1년 있다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다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커피만 돈으로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2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약 1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만약에 50년 전에 100만 원 줬으면요, 지금 약 180억 돼요. 복리의 무성이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은 그만큼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0세 때 시작한 사람, 만약에 한 달에 50만 원씩 30세까지 가면
한 7%로 가정했을 때 6억 정도가 돼요. 근데 10살 때 시작하는 건 2.6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살에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이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저기 홈리스가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해피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5가지 S. 당장 스탑해야 되고요. 세이브 해야 되고, 주식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하여야 되지 남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니어 펀드입니다.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태까지는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를 만든 겁니다. 아이들 펀드. 20세 이하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하기 좋고, 대신에 이 펀드는 못 나가요. 그리고 피가 제일 쌉니다. 제가 거의 대한민국에서 펀드 중에서 가장 피를 작게 했고, 대신에 못 나갑니다. 나가면 비싼 페널티를 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펀드를 만든 거고요. 다 있어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을 위해서 펀드인데요. 다 못 나가게 만들었어 아예. 근데 저희는 이 허락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3년 안에 나가면 5% 뛰겠고, 근데 다른 데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높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나 투자는 묻어놓는 거거든요. 내가 2살 때 투자한 애는 걔는 30세, 40세, 50세, 60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워런 버핏 말 들었잖아요. 근데 1년 안에 나가는 거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깔고 뭉기는 사람 못 이겨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펀드를 만든 겁니다. 여유자금 사교육비로 해야 되고요. 아끼는 그 애들 용돈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의 10%. 좋은 방법은요.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10만 원 넣으면 엄마가 10만 원 보태줄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애들이 안 씁니다. 매치해 주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꾸준하게 애들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만 투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펀드 매니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국내 50, 해외 5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테슬라, 뭐 애플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그런 새로운 세대의 우리 아이들의 자금이 그런 데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게 제가 그 길게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예를 들은 겁니다.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알다시피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회사들, 성장력이 높은 회사들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는 주식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달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30년 있다가 50년 있다가 찾을 겁니다. 이 펀드는 100년, 200년 가는 펀드가 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시장이 잘못된 게 펀드가 라이프가 있어요. 라이프가 없습니다. 펀드는. 미국에 있는 거는 라이프가 없어요. 평생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40년, 50년 하는 거예요. 아들도 하고 손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펀드에 가입하면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내요. 3개월마다. 그래서 어떤 데 투자했다.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미국에 우리가 이런 회사가 일본에 이런 회사를 투자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거 하는 거다. 그러면 애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학원 선생한테 영어 배우는 것보다 블룸버그 보고 CNBC 보고 그게 차원이 틀리죠. 그럼 나중에 뭘 훗날 걔가 우리 회사에 와서 메리츠 자산운용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누구 뽑겠습니까? 그 수능시험 1등 하는 애는 절대 안 뽑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그 피가 그 저희 수수료가 20bp밖에 안 받아요. 아주 파격적으로 작게 받는 거죠. 근데 아까 이게 보면은 그 10년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수수료가 낮은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환매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 방법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은행, 우리 매치종금, 그 다음에 펀드 온라인 세 개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국을 바꾸고 싶어요. 애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고, 애들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고, 그 다 같이 그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게 하고 싶고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여태까지는 주식에 투자해라, 자본주의 해라 그때 안 돼요.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펀드에 가입해라. 내가 알아서 하실 테니까 대신에 중간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런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부고요. 그 키워드 갑니다. 5S예요. 스탑해라 당장. 잘못된 라이프 스탑해라. 그리고 아이들 과외를 당장 끊어라. 우리 직원들도 못하는 겁니다 아직. 근데 못 끊더라도 50%라도 끊어라. 그리고 5과목 하는 거 3과목만 끊어라. 그리고 애가 공부 못할수록 좋다. 그걸 자꾸 세뇌를 시키세요. 공부 못할수록 애가 부자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